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안 좋죠. 시장 기상 조건도 좋지는 못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름의 순환 궤도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 리스크를 계속해서 감안하고 리스크 오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간밤에 금과 은 가격이 또다시 랠리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 봐야 될까요? 균형 잡힌 전략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의 흐름 먼저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1% 이상의 강세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75만 7천 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의 상승으로 최근 들어 14만 전자가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반등 움직임 도모하고 있고요. 어제 던졌던 질문,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직 멈추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어제 소량의 매수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다 하게 기조가 바뀌진 않은 흐름 안에서 오늘 수급 지켜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간밤에 앨범알이 또 한 번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최근 중기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의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까지 2차 전지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지켜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LG 에너지 솔루션 나란히 강세입니다. 오늘도 현대차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셔널과의 아이오닉5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시장은 꽤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37만 7천 원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어제는 36만 원 위에서 신고가 종가상으로 고점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낼 수 있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이 최근 변동성이 큽니다. 다시금 1%의 상승 움직임으로 어제 외사 리포트 영향 그 딛고 오늘장의 정교 흐름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반등 움직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산업재 쪽, 현대중공업은 보합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조하는 부각시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 오늘도 0.6%의 상승으로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시죠. 어제 로봇 모멘텀 장착하면서 14,000원 돌파했던 KH바텍이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갭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가며 16,000원을 뚫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7월에 고점을 뚫어내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시가 부근에서 뚫어내게 될 건데요. 정규장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로봇 안에서 T로보틱스도 14%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모멘텀과 맞물려서 현재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오토에버 좋고요. 한온 시스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SNS텍 9%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면서 오늘장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모멘텀이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관심 쏠려 있고요. 전력 전선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대한전선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5%가량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파벳의 시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권 안에 들었는데요. 애플을 다시 한번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의 마켓캡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한 그 이후에 네 번째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애플이 시총이 4조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마저 밀어내고 전 세계 시총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1위, 알파벳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였었죠. 자체 개발한 TPU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막강한 강력한 이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며 GPU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말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이어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무려 64%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6년에도 추가적으로 6% 올라가며 간밤에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움직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자극됐던 뉴스는 애플과 손잡았다입니다.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 3를 채택하면서 단연
2년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플은 아시겠지만 시리를 중심으로 AI 모멘텀 관련해서 개발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SLM 소규모 언어 모델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서의 약점을 알고 있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글과 협력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텐서 처리 장치만큼이나 뜨거운 화두였던 게 오픈 AI의 GPT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한 이 구글의 제미나이였습니다. 제미나이 3의 호평이 이어지게 되면서 최근 MS는 20%까지 확대된 상황인데요. 이제 올 하반기에 구글 제미나이를 적용한 애플의 음성인식 AI 비서 이 시리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플 아이폰과 맥 유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유율은 내년 올해 하반기 넘어서면서 40%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알파벳의 움직임, 이 엔비디아의 GPU를 경제 위협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픈 AI의 챗 GPT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생태계 안에서의 변화를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과 손잡게 되면서 앞으로 AI 그 생태계 안에서의 구글의 입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벳도 신고가를 내면서 AI 내러티브는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했던 간밤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 파월 의장 관련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내용은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에도 흔들렸던 만큼이나 미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 AMD, 마이크론 좋았고 마이크론은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낸드 쪽에서는 웨스턴 디지털과 샌디스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ASML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단에서의 강세도 부각이 됐습니다. 낸드 관련해서는 노무라 증권에서 올해 1분기 SSD용 3D 낸드 가격이 2배가량 샌디스크 쪽에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메모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여전히 좋은 사이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혜받을 수 있는 하이닉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D램과 함께 범용 쪽에서는 삼성전자만큼의 강력한 이 트리거가 아니지만 HBM 관련해서는 여전히 좋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끌어안으면서 솔리다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UBS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막강한 이익 잠재력과 관련해 주목할 때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며 목표가가 드디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존하는 국내 증권사에서의 최고 목표가는 96만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최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외사에서 100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고 지금 2026년에 이익률이 82%에 도달할 거라고 봤습니다. 핵심은 DDR5와 DDR과 HBM인데요. 지금 1분기 DDR 그러니까 D램 가격이 분기 대비 60%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기존 전망이 30%였는데요. 2배가량 높인 겁니다. 낸드 역시 함께 뒤따라갈 것으로 보면서 가격 상승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7년 3월 기준으로 PBR을 봤을 때 순자산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2.23배로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구조적인 펀더멘털 변화를 가격에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 전후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가 출발 이후에 잠시 출렁이긴 했지만 강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8일에 78만 8천 원의 고점을 경신했었고요. 이틀 연속 좀 주저앉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때 외국인들이 파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거의 2조 넘는 매도 물량과 비교해봤을 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환될지 여부에 포커스 맞춰보면서 반도체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현대차로 향하는 듯합니다. 최근 현대차를 둘러싼 긍정적인 시선에는 이 네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보틱스 사업의 재평가, CES 2026 이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아틀라스를 공개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손잡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아틀라스의 이 유연한 관절을 확인하면서 재평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관련해서 명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적절한 시점에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이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돼서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CES에서 공개된 아이오닉5 자율주행 그 기술력이 대단했다. 라스베이거스를 40분간 자율주행으로 시연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올 하반기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주행에 들어가며 로보택시 사업이 드디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됐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합작법인인 모셔널의 레벨 4 이 기술력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여기에는 첨단차 플랫폼 본부인 AVP 얼마 전 수장이 내려가면서 크게 위협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본부와 포티투닷이 함께 SDB 기술 로드맵을 결합하게 되면서 이 모셔널의 레벨 4 기술에 더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자율주행 밸류체인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투자뉴스 7의 이 자료 다시 한번 보면서 복귀해 보시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 SDB 플랫폼이 다시 한번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권 안에 들어섰고요. 정통적인 이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부품, 카메라, 센서 모듈과 레이더 라이더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와 함께 이 SDB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단연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초부터 슈어소프트테크가 강력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현대차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가장 현대차와 또 직결된 부품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FCBGA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눈여겨본다면 FCBGA를 빼고 논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제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4.6%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강력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의 추이도 굉장히 좋고요. 48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이어진 가운데 추가 업사이드에 대한 전략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현대차도 강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사에서는 48만 원까지의 TP가 나온 상황, 지금 37만 8천 원이라는 이대로의 기세를 따라간다면 오늘 정규장 시가 부근에서 신고가가 경신되는 분위기일 텐데요. 추가적인 전략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와 릴리의 협력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가 손을 잡고 앞으로 의료와 관련돼서 AI를 활용해서 특히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생태계 베라 루빈을 활용해 앞으로 일라이 릴리의 또 AI 튠랩과 손을 잡아서 신약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활용 연구소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데이터 생성, 의약품 개발 관련해서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라릴리의 CEO와 젠슨왕 CEO의 입에서 다시 한번 협업에 대해서 기대감 높은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의료 AI를 눈여겨보셔야 될 이유가 커졌고요.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경국 차장의 대표 종목이기도 했었죠. 작년 한 해 동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지금 흐름에서 오늘 잠시 후 또 출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전략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루닛과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정통 의료 AI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이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 3빌리언, 토모큐브 같은 종목들이 작년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될 정통 의료 AI 종목과 함께 이 뉴스의 가장 수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자리 옮겨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호가가 들어오는데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1.5%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8%의 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약보합권 출발되면서 양지수의 출발 움직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지수는 계속 가네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함께하고요.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자율주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이제 현대차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도 로봇에 이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도로를 누빌 거다. 가치 평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럼 현대차 주인공을 계속 보는 게 맞을지, 부품 직원을 또 강하거든요. 현대차가 진짜 로봇도 잘하고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더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볼 때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는 건 HL만도인데, HL만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너무 올라가서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HL만도가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종목 다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보신다고 본다면 현대차를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해드리면, 과거에는 현대차랑 기아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아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밸류체인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이제는 현대차가 기아보다 상승률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기업을 탈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쪽으로 강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나 HL만도가 가격적으로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신 분들은 현대차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현대차 그럼 어디까지 보시는 건데요? 지금 상승세로는 충분히 5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45만 원 정도부터는 약간의 저항대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 차장님은요? 김 차장님, 원래 링크솔루션 같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의 로봇 모멘텀을 본다면 명확하게 보셨던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이쪽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자율주행 모멘텀 장착한 쪽으로 갈아타야 될지 종목 보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HL만도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두 분 다, 네. 일단 현대차를 기본으로 이제 포트에 넣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대차가 애플카 모멘텀이 나왔을 때가 이제 21년도인데, 예. 그때 PE 배수로 16배 정도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배 언저리에도 오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충분히 현대차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이 진행하면서 현재 동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30년도에 매출 2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L만도가. 그래서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매출 추이입니다. 그래서 HL만도도 충분히 현대차와 따라서 이런 로봇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HL만도, 현대차 이야기 공통적으로 지금 두 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두 종목 다 분위기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의료 AI도 궁금한데요. 김 차장님,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았다. 의료 AI의 판이 커진다. 이쪽 시장에 대해서 내러티브적으로 뭔가 멀티플 상향이 가능한 뉴스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재료에 대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할 때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좀 빠르게 선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릴리는 그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걸러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을 드러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AI 솔루션,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빅파마의 이런 플랫폼을 기술 수출해서 뭔가 사업을 진척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빅파마가 이런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런 AI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이런 수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AI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시장의 주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시어스 테크놀로지 맞아요. 조금 업데이트 좀 해드리면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4분기도 지금 FN 가이드 컨센이 이제 8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컨센은 충분히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이던스 잡아놓은 게 330억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동사의 싱크가 일단은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년까지도 그런 부분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또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고 신고가의 영역에 다시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 다시 신고가를 준비할 자리에서 긍정적인 자리라고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좋은 쪽 넘어가서 우리 이정호 팀장님이 꾸준히 봐주셨던 쪽이 지금 동시 호가상으로도 전력이 괜찮거든요. 네. 지금 산업재가 수급이 좋기는 했는데 원전 한 번 갔죠. 조선 한 번 갔죠. 이제 변압기 전력 차례 아닌가. 이쪽 내러티브는 계속 좋잖아요. 일진전기 꾸준히 봐주셨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력이 드디어 빛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도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세게 들어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나마 일진전기가 어느 정도 반등세나 이런 모세가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장주 역할인 효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200만 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과거의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오자 25년도에 상승세가 좋았던 조방, 원전 이쪽으로 수급세가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전선과 전력기기는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주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부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이제는 더욱더 확산이 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2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21%의 상승으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AS 들어봤고요.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네. 아이고 헷갈려요. 우리 팀장님 에코프로비엠 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좀 답답하지만 계속 모아가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불기둥을 뿜어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지 지금 관심주 전략 어떤가요? 2차 전지가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은 아직이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왔고 지금은 뭐 차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고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26년도에는 보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5년도에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에 이제는 방향 내비게이션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과거에는 우세했다라고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집중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비행을 이제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조금은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 봐도 될 때 전략 두셨고요. 우리 김 차장님의 종목은 두산 퓨얼셀인데 본 정규장 열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가상으로 현대차 여전히 좋고요. 채팅창에도 현대차 오늘 코스피 3위 가나요? 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는데 이제 75조고요. 삼바, LG엔솔 밀어낼 수 있을까요? 지수 출발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